제 이름은 니시오카 아야카, 27살의 주부입니다. 이번엔 어느 모임에나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동네의 한 진상엄마가 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아주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3살 연상인 남편 유지와는 사이가 좋습니다. 이제 막 5살이 된 딸은 귀여움의 끝판왕! 너무너무 귀여워서 매일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택입니다. 저도 알바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택이라 함은 회사 동료들과 이웃이 된다는 것, 즉 다른 동네보다 이웃들과의 사교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동네엔 사택 엄마들끼리만 모이는 사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거창한 모임은 아닙니다. 그냥 가끔씩 차나 밥을 먹으면서 근황 토크도 하고 서로 아이를 대신 봐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기분 전환 겸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들 좋은 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진상들도 꼬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3층에 사는 야마오카라는 분 있잖아. 그 집 애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나 봐. 그리고 기무라 씨네 남편분 이번 승진에서 떨어졌대. 그리고 스즈키 씨는 금연을 실패했고, 아 맞다! 나카노 씨 아내분 있잖아. 꼭 성형한 것 같지? 계속해서 뒷담화만 읊어대는 그녀의 이름은 미즈코시 아이미 씨. 같은 사택에 살고 있고 나이는 35살이며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의 뒷담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저런 얘긴 다 어떻게 알아오는 건지 남의 비밀을 이렇게 사방팔방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이런 식의 뒷담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이 모임을 이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하지만 좋든 나쁘든 이런 뒷담화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마련이죠. 그래서 의외로 아이미 씨는 다른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성격의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무튼 이런 뒷담화를 좋아하지 않는 저와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뒷담화가 100% 사실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녀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퍼질지도 모르죠. 그래도 저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라서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야카 씨,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대박 사건이요? 이걸 말해도 되나? 아야카 씨가 충격받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 근처 변두리에 모텔촌이 있다는 건 아시죠? 네, 가본 적은 없지만요. 거기서 봤어요. 뭘요? 아야카 씨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요. 네? 저희 남편은 지금 간사히 출장 중인데요. 출장 간다는 거짓말은 전형적인 불륜 수법이죠. 근데 저희 남편이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치만 저번에 한번 사진으로 보여줬었잖아요. 그럼 그냥 얼굴만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와 라인을 끝낸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뒷담화가 될 만한 사건들의 장소를 알려주는 레이더 같은 걸 갖고 있는 걸까요? 그 후 직접 확인해본 결과 남편은 정말 출장에 간 게 맞았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출장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사진 속 옷도 오늘 입고 나간 그대로였어요. 어제 선물했던 넥타이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찍어뒀던 사진을 보내준 것도 아니었죠. 즉, 그 사람은 얼굴만 닮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일단 비밀로 해달라고는 했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이런 특종을 묵혀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시오카 씨, 괜찮아요? 마음이 힘들진 않아요? 아, 네, 전 괜찮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동네 엄마가 절 위로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지지 마세요. 아님 제가 괜찮은 변호사를 소개해드릴까요? 아무래도 다들 저희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저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이 이어지자 제 마음도 엄청나게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의 말도 석 달이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꼬인 건지.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남편이 바람피우는 불쌍한 여자로 끝나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졸지에 불륜남이 되어버린 남편이겠죠. 엄마들 사이에서의 소문이었기 때문에 남편 귀까진 안 들어갔으면 했는데 결국 남편도 알게 됐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오늘 동료한테 들은 얘긴데 갑자기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져 있더라고. 말도 안 돼! 나 바람 안 피웠어. 그냥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뿐이야. 나도 알아.
왜냐면 그 소문이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난 거거든. 대체 왜? 미즈코시 씨 말이야. 전에 한번 말했었지? 아, 그 뒷담화를 좋아한다던? 그 사람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미안해. 나도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야카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동네 이웃이랑 갈등이 생길 줄이야. 엄마들 사이에서의 소문을 넘어서 남편의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사택인 만큼 이 소문을 들은 동네 엄마가 본인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습니다. 혹여나 남편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결국 저는 아이미 씨에게 직접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 회사에까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니까 미즈코시 씨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최대한 좋게 부탁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정색하며 왜 그걸 제가 해명해야 하는 거죠? 꼭 제가 떠벌리고 다닌 것처럼 들리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대체 누가 그랬겠냐고. 하지만 제겐 그녀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해명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무시만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마스터, 한 잔 더 부탁해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던 중 저 혼자 잠깐 바에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 혼자 이 차는 꿈도 못 꿨지만 오늘만큼은 아이미 씨와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아야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화 풀고 와. 라며 웃는 얼굴로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니시오카 군의 아내분 아니세요? 저처럼 혼자 바에 온 한 중년의 남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미 씨의... 그의 이름은 미즈코시 다케시 씨. 아이미 씨의 남편이자 우리 남편의 직장 선배입니다. 우연히 만난 혼술끼리 같이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시시콜콜한 얘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다케시 씨가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니시오카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사실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미 씨에게 또다시 라인이 왔습니다. 아야카 씨, 이번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저희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네, 이번엔 틀림없어요. 이거 봐요. 누가 봐도 아야카 씨 남편 맞죠? 저번에 말했던 그 모텔촌에 있는 모니로봇 모텔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고요. 죄송한데요. 저희 남편이 아니네요. 회피하고 그럼 안 되죠.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안 쓴 유급휴가가 있어서 오늘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진짜요? 그럼 저도 증거사진을 보내드릴까요? 그치만 그럼 이 사진 속의 사람은... 그 사람은 남편의 쌍둥이 형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쌍둥이였어요. 유이치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일란성이라 붕어빵처럼 닮아있답니다. 얼마 전까진 계속 고향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동네로 전근을 오게 됐대요. 저희도 그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조차 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죠. 참고로 아주버님은 아직 미혼입니다. 여친은 있는 것 같지만. 즉 여자와 단둘이 모텔에 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미 씨가 착각을 할 만도 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미 씨와의 라인을 끝낸 후 곧바로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니시오카인데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저번에 그 일 말이에요. 마침 제가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2시간 후. 오늘은 엄청 꾸미고 나오셨네요. 아야카 씨? 여긴 어쩐 일로? 갑작스러운 나의 등장에 아이미 씨는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만난 장소가 모텔 앞이니까요. 저번에 그녀가 말해줬던 그 모텔과 같은 모텔입니다. 그리고 그녀 옆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미 씨와 불륜남이 모텔을 나오는 순간을 제가 봐버린 거죠. 당황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게다가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 맞다. 어떤 분이 아이미 씨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분도 같이 데려왔어요. 당신 오늘 쇼핑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여보! 도대체 여길 어떻게... 이 일의 발단은 며칠 전 그녀의 남편을 우연히 바에서 만났던 날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다케시 씨가 제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해요. 외출하는 횟수도 늘었고 요즘 들어 부쩍 옷이나 가방을 사달라고 하네요. 예전부터 꾸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러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여자가 봐도 이상해 보이나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케시 씨가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듯했습니다. 주말엔 부부가 함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면 평일이었을 겁니다. 평일에는 출근을 해야 했기에 그녀를 미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흥신소나 사람을 고용할 만큼 돈이 많지도 않아서 매일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를 만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좀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받았던 라인 말이에요. 모텔촌에서 제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고 했는데 그럼 아이미 씨는 대체 무슨 일로 모텔촌에 간 거였을까요? 그곳엔 주부들이 갈 만한 슈퍼도 없었습니다. 즉, 그녀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모텔촌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받은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녀가 불륜남과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다케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일까지 빼고 현장으로 달려와 줬습니다. 결국 저희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아이미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면 아야카 씨, 저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떠벌리고 다니다니! 그녀가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길래 저도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지금 누가 할 소린데요? 애초에 당신이 그런 라인만 안 보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치만 그건... 그런 특종을 손에 넣었으니 아마도 입이 간지러우셨겠죠. 그러다 자기 발등까지 찍은 건 좀 어이없네요. 맞아요. 아이미 씨는 결국 본인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겁니다. 아이미 씨는 분한 듯이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고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만히 서 있던 아이미 씨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네 짐 갖고 저가댁에 가 있어. 조만간 이혼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갈 거니까 너도 미리 준비해놔. 잠깐만, 이건 그냥 불장난이었어. 진짜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고. 뭐야? 나한테는 저 대머리 아재 속여서 위자료랑 양육비 왕창 뜯어낸 다음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아보자며. 야, 넌 좀 빠져,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백수 주제에 말이 많아. 너희들의 그 더러운 사랑 싸움 따윈 보고 싶지 않아. 뭐 너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건 다행이지만 그런 거 아니야. 부탁이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당연히 그래야지. 여보, 위자료랑 친권 등등 여러모로 너랑 얘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말이야. 라고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미 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극대노한 불륜남에게 잡혀버렸죠. 그 둘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격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그 둘의 싸움을 동영상으로 찍어뒀습니다. 그 후 다케시 씨의 허락하에 그 동영상을 엄마들 채팅방에 뿌려버렸어요. 아이미 씨의 소문은 저희 남편 일이 단번에 묻힐 만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아이미 씨는 결국 이혼하게 됐고 친권도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 위자료도 청구당했고 사택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니시오카 씨, 이번 일로 괜히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저희 남편의 불륜 의혹이 한 방에 해결됐으니 오히려 감사한걸요. 제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던 이유는 니시오카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네? 천하의 애처가인 니시오카도 불륜 소문이 나는구나. 그러고 보니 요즘 아이미의 상태도 좀 이상한데 설마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치만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이웃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니시오카한테도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파고들더니 결국엔 본인 스스로 나락에 떨어졌네요. 평소의 행실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실감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웃분들은 차례로 저는 물론 불륜남으로 낙인 찍힌 남편에게도 사죄를 했습니다. 남편은 과자와 술 등 사죄의 선물들을 한가득 받게 됐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난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의심한 적 없어. 이 세상에서 우리 딸과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자랑스러운 남편이니까. 아야카, 난 아야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말려들게 된 아주버님께도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헐,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겁나 무서워. 모텔에 간 건 난데 유지가 그런 의심을 받다니. 그렇게 될 줄은 진짜 일도 몰랐어. 그치? 나도 깜놀했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근데 그 여잔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얼굴 좀 보고 싶네.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불륜남과 싸우던 동영상을 아주버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깜놀하시며 대박! 이 사람이 나한테 작업 건 적 있어. 헐? 남친이 없어서 너무 외로운데 나랑 원나잇 안 할래요? 라면서. 설마 그 사람 내 남편인 걸 알면서도 내 남편과 그 짓을 하려고 했던 건가? 그래서 보복으로 아주버님 사진만 찍어댄 거구나. 소름 대박 소름! 올해 들어서 대박 소름 돋는 이야기야. 그 여자가 뒷담화를 좋아한다고? 네, 어디서 주워들은 거지 싶을 정도로 사택에 사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택에 사는 다른 남편들이랑도 잠자리를 했을지도 몰라. 뒷담화로 관심 끌고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는 우월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거라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지. 아주버님의 그 무서운 추측은 저와 유지 가슴속에 영원히 묻어두는 걸로 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폭탄이 엄마들 채팅방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산산조각 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키시 씨의 아들도 많이 슬퍼했지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괜한 풍파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역시 평화로운 게 최고야. 그치만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려니 좀 힘드네.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아이미 씨가 왜 뒷담화를 좋아했는지 좀 알 것 같아. 아야카가 느끼는 그 기분은 아이미 씨와는 다른 마음이야.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싶고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게 힘든 거잖아. 앞으로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뭐든 다 말해줘. 고마워. 난 정말 멋진 신랑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해. 남의 비밀을 웃음거리로 퍼뜨린 죗값은 언젠가 꼭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질 때마다 저는 사택에서 쫓겨났을 때의 아이미 씨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짜증나.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젠장. 그렇게 말하면서 사택 앞의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괜한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그래, 말하지 말자. 말하지 않는 게 나아. 이렇게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시콜콜한 뒷담화로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디 조심해주세요.